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0월 6일 일요일 데일리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처럼 포커스 뉴스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기사 하나 살펴볼 건데, 어, 이 기사가 어제 봤던 거하고 좀 약간 유사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어떤 거 봤었죠? 이거 봤었죠. 정부 후원이 다 본다면서 엄포 놓은 거 아니냐. 보니까 임대주택 소득 여전히 깜깜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이제 좀 연관된 뉴스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원래는 아침에 보통 녹화를 하고 그걸 이제 오후에 이제 좀 작업을 해가지고 6시에 올려드리는데 지금 좀 늦었죠. 오늘 아침에 이제 바로 좀 강의를 좀 가고 이제 오후에는 좀 애랑 어디 서점 좀 갔다가 이렇게 하느라고 좀 약간 늦게 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일요일 저녁이니까 그냥 차라리 처음에 좀 약간 늦게 보는 것 들으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혼자 이렇게 한번 변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기다려주셨던 분들은 조금 죄송하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임대사업자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볼 건데, 되게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어제 봤던 이 기사 있죠. 임대주택 소득이 여전히 깜깜이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그런 걸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단독이네. 부동산 투자 끝물 신호냐? 사업 정리 착수한 큰손 임대 사업자들. 사업 정리 착수했다는 거는 약간 좀 말이 어폐가 있긴 한데, 일단 이 큰손 임대 사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정말로 사업 정리를 착수한 건, 사업 정리에 착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큰손 임대 사업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요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해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임대주택을 20가구 이상 보유한 큰손 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1년 사이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외에 뾰족한 경기 반등 기류가 감지하지 않는 데다, 그러니까 그나마 부동산은 좀 요러는데 다른 거는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면서 사업 정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임대사업자 혜택이 주니까 에이 이거 좀 별로네, 재미없네. 그리고 사업 정리에 착수했다는 분석인데, 이 분석은 엄밀히 말해서 누구의 분석이에요? 이 해당 기사를 낸 매일경제였을까 아마, 이 매일경제신문사의 분석이죠. 그러면 이 분석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그래, 경기도 안 좋으니까 얘들이 사업 정리에 들어갔구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문기사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염두하시면서 봐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였다가는 우리가 이 기사의 어떤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어요. 일단 봅시다. 자, 10월 4일이겠죠. 자유한국당 민경훈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은 어떤 각 정부 부처에다가 이거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런 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20가구 이상 보유한 전국의 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2018년 8월 8,691명에서 올해 8월 7,719명으로 11.2%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11.2%. 그러니까 거의 한 800명 정도, 900명 정도. 자, 하나에서 두 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3개 이상, 5개 이상, 10가구 이상 등 나머지 소유 가구 수별 임대주택 사업자 수는 전부 다 증가했는데, 유일하게 20가구 이상 보유 임대 사업자 수만 줄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손 임대 사업자라고 지금 한 거예요. 이 매일경제에서. 큰손 임대 사업자 감소는 어디에서 주로 나오고 있냐면 지방에서 나오게 돼, 지방에서. 자, 보시면 광주광역시 20가구 이상 보유 임대 사업자는 작년 8월보다 무려 53.1%가 줄어 147명을 기록을 했고, 이어 경북 35.3%, 전남 34%, 전북 마이너스 27% 순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53.1% 마이너스, 제일 많이 줄었고, 경북 마이너스 35.3, 전남 마이너스 34,
전북 마이너스 27. 그런데 이것도 감소폭은 이런데 절대 수도 좀 같이 보면 좋을 텐데 그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자, 큰손 임대사업자가 가장 많은 서울은 작년 8월 2251명이었는데 여기에서 252명이 준, 그러니까 거의 한 10%좀 넘죠. 199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줄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율은 한 10% 정도 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자가 가장 많은 인원이 줄었다. 이걸 부각시키고 싶으니까 앞에는 퍼센테이지 넣었다가 여기서 빼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이것도 약간 일종의 스킬이면 스킬이에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어떻게든지 부각시키고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계속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뭔가 이제 좀 예리하게 본 사람들이 이거 딱 보면서 뭐야 비율은 얼마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 전남, 전북, 경남, 그냥 경북 절대 인원 몇 명이야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는 순간 약간 깨갱할 수 있어요. 주로 누가 그러죠? 우리 직장 다니는 상사들이 이러죠. 그래서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좀 약간 일관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 바로 이런 그런 식으로 공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 기사라는 게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굉장히 그 해당 언론사의 색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언론사의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좀 파악하면서 봐야 된다. 어찌됐든 줄고 있다는 거죠. 이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뭐 그건 오케이. 자, 그런데 반대로 소폭 늘어난 지역도 일부 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248명에서 263명인데 15명 늘은 거 가지고 15명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폭 늘었다는 거죠. 경기도와 세종시도 약간 1년에 4명, 1명씩 늘었다. 이 세 줄은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약간 그 생각도 들어.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이제 1년 새 확 줄어든 큰손 임대주택 사업자 단위 명수 해가지고 2018년 8월 전체가 34만 1750인데 2019년 8월 42만 2천에서 8만 명이 늘어서 전체 주택임대 사업자는 23.6%가 늘었는데 20가구 이상 보유한 큰손 임대사업자는 8,691에서 7,718명으로 973명이 줄어서 마이너스 11.2%. 서울 같은 경우도 22.3%가 늘었는데 20가구 이상 보유수도 마이너스 11.2%. 비율은 똑같네. 근데 전국으로 보면 973명 감소, 서울 252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자료가 민경욱 의원실이고 국토교통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민경욱 의원실에서 이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건데 요 자체가 민경욱 의원실에서 제공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를 지금 엑셀로 작업한 거잖아요. 이게 매일경제에서 작업을 한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작업을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약간 미안한데 좀 허접하네. 그죠? 자, 어쨌든 이처럼 큰손 임대사업자가 떠나가는 오케이. 이거 보기 전에 요거. 지금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42만 2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강의를 할 때마다 전국의 임대사업자 수가 제가 7월도 그랬고 8월도 그랬고 44만 명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42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거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이상한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처럼 큰손 임대사업자가 떠나가는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여전히 증가세다. 뭔 소리야, 이 소리? 자, 읽어볼게요. 이처럼 큰손 임대사업자가 떠나가는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여전히 증가세다. 뭔 말이야, 이 말. 나 갑자기 이해 안 되네. 보고서 보다가 이렇게 뭔가 막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짜증이 확 나요. 여러분 팀장님만 짜증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나중에 되면. 아무튼 전체 임대사업자 수가 증가세인데 이 말 나 이해 안 되네. 넘어갑시다. 전국적으로 올해 8월 임대사업자 총수는 42만 2,485명으로 작년 동기 34만 1,750명보다 8만 명 가량 늘었다. 서울 역시 15만 1,852명으로 작년 12만에서 2만 7천 명이 증가했다. 특히 1가구 또는 2가구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작년
25만 751명보다 7만 2,296명이 는 32만 30.47명으로 28.8%가 증가했는데 정말 안타깝다 정말.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되니까 직방 칼럼이라도 좀 보시고요. 직방 TV에는 컨텐츠라도 좀 보셔야지. 이거 1가구 임대주택 겨우 갖고 있는 사람 뭐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재산세 감면도 안 되는데. 아마 지난 횟수 차에선가 아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직방TV 절세의신에서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을 한번 정리한 게 있거든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셨는데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돼서 한 번 했거든요. 그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얻는 혜택 중에 하나가 보유세를 줄일 수가 있는데 보유세가 이제 크게는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소득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재산세를 줄이려면은 2개 이상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좀 하나 등록해서 하나 등록. 물론 이제 뭐 양도세를 좀 줄이고 뭐 다른 목적이 있으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하나 등록하신 분 중에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은 재산세 줄겠지라는 생각 사람도 있을걸요? 미안하지만 2개 이상 해야죠. 2개 이상.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임대주택 사업자에 주어지는 혜택 폭이 큰 1, 2가구 보유자들의 유입은 늘어난 셈이다. 뭔 소리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하고요. 이 주택수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뭐 주택수가 많은 상태에서 등록을 하다 보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주택수가 하나에서 2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혜택이 따로 크거나 그런 건 없는데. 자, 다만 보유가구 수가 늘어날수록 임대사업자 증가폭도 감소했다. 3가구 이상 5가구 미만 보유 임대주택 사업자 수는 작년 대비 22.3% 늘어나서 1, 2가구 보유자와 유사했지만 5가구 이상 10가구 미만 보유 임대주택 사업자는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 보유 임대주택 사업자 역시 작년 19,297명에서 올해 24,427명으로 5.9% 증가했다. 그러니까 주택수가 적은 사람들의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진입은 늘어나고 있는데 한 5개 이상, 뭐 10개 이상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 주택임대 사업자 이거 하는 게 잘 지금 들어온다고 안 들어온다고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세제 혜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뭔가 사업을 하려면은 집을 사서 그걸 임대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여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출도 다 꺾이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전세하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전세하고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마다 다르겠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전세만 봅시다, 전세. 일단 전세 수요와 공급 2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 수요는 어떻게 된다? 오른다. 왜? 일단 지금 사람들이, 특히 실거주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일단 어디로 지금 다 눈을 쏟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특히 시행이 되면 청약이잖아요. 그럼 청약이면 내가 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살아야 돼요, 월세 살아야 돼요? 이왕이면 전세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청약 당첨의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겠죠. 그런데 경쟁률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겠죠. 청약 당첨 가능한 가점도 올라갈 테고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겠죠. 그런데 전세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왜? 공급은 다주택자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전세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가격은 어떻게 된다? 이거 중학생, 고등학생도 알 것 같은데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준다. 가격 올라가죠. 그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자, 전문가들은 보유가구 수가 많은 큰손 임대주택 사업자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유가구 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전문가분들께서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물건이 많이 있다 보면 세제 혜택도 좀 기존보다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새로 결정적으로는 그거죠. 9.13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수를 못 늘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유가구 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대외적인 환경, 금융위기, 뭐 경제위기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이 뭐 했던
계획에서 좀 뭔가 틀어져서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유가구 수를 줄이는 거 아니냐.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업계 관계자는 자, 최근에 수십 가구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가 나오고 있다. 이게 못 버티는 거죠. 이처럼 자칫 방치하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부동산 자산을 정리하는 다가구 보유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줄어들고 있는 임대사업자 혜택도 원인으로 꼽힌다. 그래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 면적 85, 6억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얻는 소득에 대해 제공해온 세액 감면 혜택을 줄였다. 이건 이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요거. 주택 임대 소득에 관련된 세액 감면이고요. 이러한 과세 당국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임대주택 사업자들도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 민경욱 의원은 경기 불안과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인해 20가구 이상을 보유한 과다임대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반적인 임대사업자는 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 증가로 장기간 매도가 제한되는 등 매물 잠김 현상까지 발생하면 집값과열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관리를 통한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했네요. 여기 보면 과다 임대주택 보유자의 주택 처분이 증가하지만 전반적인 임대사업자 늘고 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히려 집 하나 두 개 갖고 있는 분들은 정부가 등록을 하라고 하고 하니까 좀 뭐 세금 매긴다고 하고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등록하는 거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될 물건들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등록하지 않아도 될 물건은 뭐냐면 첫 번째, 세제 혜택이 불가능한 경우. 두 번째, 굳이 내가 등록 안 해도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세 내고 그냥 팔아도 되는 건데 그냥 어설프게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8년이나 묶이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경험 없으신 분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선수들 2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뭔가 아는 거죠. 그래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걸 가지고 뭐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참에 그냥 털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꾸준히 유지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어설프게 팔았다가 양도세 중과에 과태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20가구 이상 큰손 주택임대 사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여기 해석에 신문 기사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게 부동산 투자인데 끝물 신호냐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새로 취득할 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사업자들이. 아니 주택임대 사업자잖아요. 주택임대 사업자면은 우리나라는 개인 소득을 8개 중에 하나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임대 사업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이니까 사업소득으로 매긴 건데 이게 불로소득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얻어들인 거를 불로소득이라는 그 인식이 좀 심하죠, 사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게 뭐죠? 자기가 돈 안 되면 투자 안 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고 자기 투자금도 많이 들고 심지어 내가 개수를 늘리고 싶은데 세제 혜택이 없잖아요. 근데 왜 사업을 해요, 내가?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거나 그냥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물건이 늘어난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좀 처분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주택임대 사업자가 늘고 있다는데 이 늘고 있다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하나 2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2개 이상은 제가 그러려니 한다니까요. 재산세 감면도 되고 조건 맞추면 종부세 감면도 되고 하니까. 근데 하나인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지금. 물론 나름의 목적이 있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어설픈 사람들이 지금 좀 약간 휘둘린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기사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거죠. 이거. 지금 여기 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42만 2천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이게 숫자 이상하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지금 국토교통부가 민경욱 의원실에 이 자료 제공했다고 했죠. 2019년 8월엔 전국에 42만 2,385명이 있습니다. 의원님 하고 국토교통부가 이쪽 민경욱 의원실에 제공했다는 건데 제가 이거 틀렸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틀렸어.
자, 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가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는 뭐 검색창에서 찾으면 나오니까 제가 그거 찾는 거는 패스하고요. 자, 국토교통부 여기 밑에 보면은 정보 공개, 국민마당, 국토교통 소식, 알림마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토교통 소식으로 가셔서요. 보도 자료를 들어갑니다. 보도 자료를 들어가서 제목에 임대사업 이렇게 한번 쳐보는 거예요. 임대사업 치면 이렇게 나오죠. 8월 신규 임대사업자 5,725명. 자, 이거 나오죠. 자, 이거 읽어볼까요? 아, 저희 애는 막 떨고 신났어요, 지금. 자,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5,72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얼마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8월 한 달간 5,72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만 2천 명이다. 이거 제 눈이 잘못된 거 아니죠? 분명히 여기 국토교통부에는 9월 10일, 11일 날 등록한 자료에는 총 45만 2천 명이 전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해되죠? 아, 저 녀석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근데 여기 매일경제 어떻게 돼 있어요? 민경욱 의원실에다가 이거 오타 뭐야 이거? 매경에서 만든 것 같아요. 오타 좀 내지 말자. 응? 갑자기 이거 오타 내니까 이거 숫자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그죠? 갑자기. 2019년 8월 42만 2,385명으로 되는데 이거 국토교통부에는 여기 보세요. 45만 2천 명으로 돼 있죠. 매일경제 42만 2,385.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틀린 거거든요, 지금 이거. 근데 원소스는 다 전부 다 국토교통부예요. 얘도 국토교통부, 여기도 국토교통부. 이거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관계자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국토교통부가 데이터가 틀렸다 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도 잘못했어요. 지금 뭐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싶진 않고 어제 우리가 봤던 기사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정부 혼이 다 본다 했는데 임대주택 소득이 여전히 깜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저도 어제 봤을 때는 정말 그럴까 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 정말 깜깜이 운영인 것 같다라는 게 좀 약간 미안하지만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영상 안 들으신 분 한번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일단 조정대상 지역 아니면 그냥 한번 두고 보자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도 서울,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약간 강남, 그리고 좀 이게 마포, 용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좀 관심 많이 끄는데 이런 데 위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냐. 그 외의 지역은 좀 한번 상황 추이를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자,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 봤던 기사에 대한 어떤 또 하나의 약간 신빙성을 더해주는 기사를 이렇게 찾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손 임대사업자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사업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다. 왜? 더 이상 개수를 늘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직격탄이 뭐냐면 9.13이었어요. 9.13. 그래서 9.13 대책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집 사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약간 그런 거였고,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그런 혜택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또 꽁꽁 얼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거래량은 굉장히 소폭으로 가는데 결국 한 6개월 정도는 꽁꽁 얼다가 다시 이제 슬슬 올라오니까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분상제가 되는 거죠. 분상제 제가 이제 특집으로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거 역시 처음에 시행됐을 때는 좀 물량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거 6개월 지나고 나면 유예기간 6개월 지나가면 과연 그 다음 넥스트는 뭐냐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내가 만약에 실수요자다. 그리고 투자자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겠죠. 네. 네.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요? 그건 제가 이제 천천히 데일리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제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정규반,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 정규반, 거기서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시작을 하죠. 갑자기 또 훅 들어왔죠. 네. 자, 그래서 기사를 제가 짧게 보려고 그랬는데 좀 많이 봤네. 이 한 기사를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좀, 이게 제가 머릿속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44, 45였는데. 그래서 다시 봤더니 이런 약간 삑사리가 난 거죠, 지금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틀렸어요, 지금.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내년에 이거 올해부터 지금 과세해서 내년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큰손 임대주택 사업자 줄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큰손 기준은 20채 이상 등록. 그래서 사업 정리가 아니냐 라고 이제 예측을 이 기사에서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현 상태 유지 거나 기존 물건들 중 일부 정리, 이게 말 그대로 요건 사업 정리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 상태 유지는 추가 주택, 추가 임대주택 구매에 따른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요. 그게 결정자가 뭐냐면 913제지. 913제지. 그래서 임대사업자 이게 엄청 복잡해요. 되게. 그래서 좀 이렇게 기사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걸 못해서 좀 늦게 이렇게 좀 올려드리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좀 약간 소음이 나고 있죠. 그래서 얼른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 오늘 굉장히 좋았죠. 날씨 굉장히 좋은데 제가 오늘 신세계 아카데미 본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신세계 아카데미 강의는 아까 제가 좀 짧게 제 강의 또 홍보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신세계 아카데미 강의는 제가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1시간 20분 하는데 5,000원 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물론 따로 받는 금액이 있어서, 저는 뭐 그 정도 짧게 강의하는 거에 비해서 그 정도면 괜찮다 해서 그냥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새로운 분들 만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신세계 아카데미 그런데 백화점 문화센터를 가면은 새로운 분들 만나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계신 분도 물론 좋고. 그런데, 5,000원에 1시간 20분, 그리고 오늘도 그 1시간 20분 클래스 2개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연강 2개 강의 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10,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물론 10,000원도 적은 돈은 아니고 소중한 돈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3시간 하면 다른 데 가면 한 50,000원 정도 받으니까 신세계 아카데미 강의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월달 11월 강좌 제가 관련된 거를 글을 하나 링크 드릴 테니까 신세계 아카데미 필요하신 분은 한번 들으시고요. 혹시 대전하고 부산에 계신 분은 제가 이번 달에 대전 2번 가고 부산 1번 가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거 한번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세계 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부산, 뭐 대구, 뭐 충청점은 어딘지 모르겠네. 대전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군데 가니까 광주도 가고 하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워낙 가격이 저렴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마감 빨리 돼요. 그래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기사와 더불어 좀 홍보를 좀 많이 했네요. 죄송하고요. 다들 좀 편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니까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챙기는 그런 시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데일리 뉴스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또 제가 굉장히 좋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되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